지금 정점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사건이 네. 이제 결국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인데 여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이제 선임계를 내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근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법하고 관련이 연관이 되죠.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 불출석하고 지금 접견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그렇죠. 이것도 사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긴 한 건데. 국산 변호사 안 만나고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를 대뜸 만났어요. 만난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재판은 그냥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이건 불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국선 변호인이 알아서 그냥 진행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동안에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할 논리라도 있었어요. 돈 하나도 안 받았다. 예. 이건 나머지는 통치행의 일환이다. 그러니까 그럼 본인을 따르는 소위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는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개인이 쓴 거에 다 나왔잖아요. 지금 의상비에, 기치료 비용에, 주사 비용에 그것도 진술이 지금 국정원원장 3명, 전직 국정원장 3명,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, 그다음 이영선, 윤 전 총장관까지 전부 진술을 다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서 저는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유영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떻게든 본인이 일단 정치 투쟁이라 이거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전두환 추징법이 뭐냐면 옛날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추징을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 돈이 이렇게 쭉 흩어나가면 흩어나간 것까지 추징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어찌 보면 전두환 추징법이거든요. 예. 그럼 예를 들어서 비서관, 이재만 안봉근 그다음에 비서관들에게 간 돈이나 이런 것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. 전두환 추징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요.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금 받은 게 35억 6천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재산 목록을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전에 지금 18가지 혐의 중에 뇌물이 있는데 거기서는 왜 추징이 안 이루어지느냐. 추징은 실제로 본인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뺏어오는 게 추징이고 그걸 잘못해서 내리는 벌금은 벌금인 거고요. 결국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거네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산도 몰수될 위기에 있죠. 네. 거기다가 이제 정치 프레임화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. 예. 이건 개인적 비리로 지금 거의 점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막아봐야겠다. 라고 해서 이 사건을 별도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죠. 기소된 날 선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법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었죠. 이게 부메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전두환 추징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손꼽혀 왔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본인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.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흩어나간 것까지 추징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어찌 보면 전두환 추징법이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비서관, 이재만 안봉근 그다음에 비서관들에게 간 돈이나 이런 것도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두환 추징법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요.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금 받은 게 35억 6천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재산 목록을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전에 지금 18가지 혐의 중에 뇌물이 있는데 거기서는 왜 추징이 안 이루어지느냐. 추징은 실제로 본인이 지금 정점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사건이 이제 결국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인데 여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이제 선임계를 내고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근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법하고 관련이 연관이 되죠.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 불출석하고 지금 접견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것도 사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긴 한 건데. 국산 변호사 안 만나고 갑자기 유영하 변호사를 대뜸 만났어요. 만난 이유가 있어요.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재판은 그냥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하고 이건 불응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국선 변호인이 알아서 그냥 진행하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동안에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할 논리라도 있었어요. 돈 하나도 안 받았다. 이건 나머지는 통치행의 일환이다. 그러니까 그럼 본인을 따르는 소위 지지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줄 수 있었는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개인이 쓴 거에 다 나왔잖아요. 지금 의상비에, 기치료 비용에, 주사 비용에 그것도 진술이 지금 국정원원장 3명, 전직 국정원장 3명,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, 그다음 이영선, 윤 전 총장관까지 전부 진술을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
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서 저는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유영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어떻게든 본인이 일단 정치 투쟁이라 이거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전두환 추징법이 뭐냐면 옛날에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추징을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 돈이 이렇게 쭉 흩어나가면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재산을 뺏어오는 게 추징이고 예. 그걸 잘못해서 내리는 벌금은 벌금인 거고요. 아. 결국 전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거네요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재산도 몰수될 위기에 있죠. 네. 거기다가 이제 정치 프레임화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. 예. 이건 개인적 비리로 지금 거의 점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막아봐야겠다. 라고 해서 이 사건을 별도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을 한 거죠. 그렇군요. 기소된 날 선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법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었죠. 이게 부메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